자, 볼게요. 음, 자, 평면좌표부터 우리 집합까지 시험 범위잖아, 그치? 기념 프린트 두 번째 겁니다, 이거. 니네 연휴 기간 쉬느라고 좀 피곤해서 피고 뭐야. 거의 개념 잘 기억 안 나잖아. 그치? 어, 그래.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알았죠? 어, 일단은 중1 과정이긴 한데, 이 개념 보입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뺐을까? 얘기를 했어. 어? 일단은 요걸 그림을 보자. 그치? 어, 그냥 하나의 좌표가 있었고요. 그 다른 하나의 좌표가 있어. 내가 이거 같은 방향을 빼라고 했지. 맞지?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가로 A에서 C까지의 거리 이 길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면 돼? 한쪽 좌표에서 다른 쪽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 그리고 나 웬만하면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주면 항상 양수 나온다고 했고요. 그렇지? 위쪽 점에서 아래쪽 점 빼주면은 항상 양수 나온다고 했죠? 나중에 문자로 표현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이제 할 수 있잖아. 기계적으로. 그렇지? 대답 좀 해. 어? 어. 너무 가식적이잖아. 그치? 어. 자, 그리고요. 어차피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요. 이 표현도 좀 잊지 마세요. 그냥 제곱 합친 다음에 루트 씌웠어. 선생님, 점이 다른 점이 하나 없는데요? 그럼 보통 원점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원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 관련성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음. 자, 그리고 교육과정상 니네는 내분점만 배우잖아. 그런데 내분점에 관한 나오는 걸 나오는데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 선분하고 나왔어. 선분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분점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연장을 했어. 연장을 하고 그 중간에 A와 B가 있어. 그치? 근데 AC 대 BC가 2대 1이래요. AC 대 BC가 2대 1이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등분을 한 다음에 2대 1 해서 2대 1에서 2점을 C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건 내가 뭐라고 했어? 수직선 연장했다 그랬죠. 연장한 거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여기 해서 2대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항상 뭔가 내분하는 점, 몇 대 몇으로 분할하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순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자, 시작점이 있어요. A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내분하는 점으로 가요. 맞지? 그 다음 내분하는 점에서 다시 끝점으로 가요. 이 순서로 비율을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내분점 공식은 우리 이제 뭐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 맞죠? 내분하는 비율 더해주고서 그걸 분모로 취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X자로 곱하는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자, M 대 N이잖아. 어떻게 곱하라고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라고 했죠. X자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분하는 점 위에다가 비율 써준 다음에 X자로 곱하는 거 눈으로 해보면서 하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수직선이 아니고 좌표 평면 위에서도 내분점 한다고 하면은 X좌표도 방금 그 공식 이용해서 써주고 그리고 Y좌표도 방금 그 공식 이용해서 써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는 훈련도로 관리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1분 안에 푸느냐 30초 안에 푸느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점의 좌표는 알죠? 두 점의 평균. 삼각형에서 세 점의 평균이면 뭡니까? 무게중심이죠. 그치? 그런 것도 잘 떠올리면 생각을 하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등 개념이긴 한데 가끔 이 개념을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화면 보세요. 만약에 무게중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게중심은 원래 어떻게 그리느냐?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요. 얘를 뭐라고 하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 중선의 교점이거든요.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얘도 중선을 그으면 그거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항상 여기가 2대 1 나간다는 소리죠. 그치? 이 말을 약간 비틀어서 설명할 수도 있거든. 문제에서.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무게중심 나와 있고 옆에 있는 개념들도 꼭 이거 기억을 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중선이 뭔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대1로.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이 삼각형이 생기잖아. 이렇게 삼각형 3개가 생기잖아요? 6개 생긴다고 하자. 생기잖아요?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 6개는요,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하셨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자,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내가 이거를 굳이 따온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너희가 파악할 때 항상 이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따온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있습니다. 한 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그렇지? 그리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나와서 방금 얘기했잖아, 외심. 그렇지?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 BC 위에 있고 변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BC 위에 있는데 좌표가 이거래요. 그치? 그런데 외심이 BC 위에 있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렇지. 다행이네. 알고 있네요. 맞지? 그럼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면 됩니까? 우리 직각삼각형 떠올리면 되죠? 그냥 밑에 그림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맞죠? 자,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된 점이 있는데, 맞지? 그런데 BC 위에 외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는 소리죠. 맞죠?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P에서 A로 가나 B로 가나 C로 가나 AP, BP, CP 다 길이 같다는 소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우리 고정된 점 2개를 얻었죠. 뭐로 2개를 얻습니까? A점과 외심의 좌표를 줬잖아. 그럼 A에서 외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지? 제곱해서 차이를 제곱해서 빼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그치? 합쳐가지고. 어이? 그 다음에 그것을 2배 해주면 우리 BC의 길이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원했네? 자, 보세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을 원했잖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떠올리라는 소리죠. 우린 이거 실제로 뭘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빗변의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죠. 길이 아니야, 제곱이야. 알았죠? 그럼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응? 근데 고등 문제가 문제를 꼬는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등 개념이나 난 고등에서 배운 개념들을 약간 돌려서 말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차분하게 문제에 던져주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 뭐 문제 설명은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비슷한 문제도 한 적이 있고. 다만 뭐라고요?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 방식, 그치? 그 조건들 사이의 관계, 아니면 사용된 개념, 이런 거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이거 표시하고 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 뭔지, 그럼 답을 실제로 변수들의 값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써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답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다른 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꾸 문자에 들어갈 값을 구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표현도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직선의 방식 나왔습니다. 거의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내용이 거의 똑같아. 맞지? 근데 추가된 게 있죠? 수직인 거. 맞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고등 개념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죠. 자, 1차 함수 개념 잘 기억 안 나면은요, 우리 중2 때 개념들 보셔야 되고요. 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를 우리는 고등 때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1차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y는 뭐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뭘 파악할 수 있어? 기울기와, 맞지? 그리고 y절편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고등 때에는 보통 뭘 주느냐? 어딨냐? 직선이 어딨냐? 일반형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일반형 이런 형태로 주는 거죠. 그치? 잘 보이냐?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치? 좀 흐리지? 예빈 들어와. 그래서 제 시간이 잘 왔네. 그래도 생각보다 덜 늦었어. 10시 수업 아니에요? 10시야. 자, 앉아보세요. 일단 이 프린트 좀 가져가. 자, 아무튼 1차 방정식 우리는 이제 고등 때는 표준형 많이 쓴다고 했잖아. 표준형 왜 많이 씁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죠. 맞죠? 일단 그 설명의 기본 개념부터. 자, 내가 이거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맞지? 기억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m하고 씌워놓고,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y는 m 하고서 x 마이너스 x1 그리고 플러스 y1. 이게 사실은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주어진 점에 x좌표는 빼주고, 그리고 주어진 점에 y좌표는 더해주고, 앞에는 기울기로 묶여있고, 이걸 기계적으로 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요. 알았죠? 고3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쓴다고 했지? 자, 그리고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하다, y축의 수직이다. 같은 말이죠?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거 기억나겠지만. 맞지? 그럼 선생님, x축의 수직인 직선은요? 그건 기울기가 없다고 했죠? 왜? x의 증가량이 없잖아. 그치? 자, 또 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약에 m이라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같은 방향으로 빼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방금 말한 공식이랑 똑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y축의 평행, x축의 수직.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라고 했어. 직선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기울기가 무한대. 이런 개념. 자, 그리고 또 배우는 거, 우리 절편에 관한 공식도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절편만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1차 방정식 요게 일반형이라고 했고요. 이제는 보통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치관계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이구, 오셨습니까? 자,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덜 늦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프린트 가져가. 유민. 프린트 가져가. 하나가 밖으로 빼놨구나. 앉아봐. 지금 니네 늦은 거 다 녹화되고 있어. 녹음되고 있어. 알았지? 진짜요? 빨리 앉아봐. 편집해요. 편집 못해. 나 귀찮아. 그러고 못해. 알았지?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표준형이 주어졌을 때는요, 만약에 기울기가 다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언젠가 한 대만 만난다고 했죠. 기울기가 0.00001만 차이가 나도요, 무한히 확장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요.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평행하다는 소리입니다. 두 직선이 같은 평면 위에서 만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은 평행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런 식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다르기만 하면은 평행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평행한데 y절편이 달라. 그러면 같은 직선은 아니라는 거 얘기죠. 무한히 확장하면 안 만난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가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말 속에는 평행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 문제에서는 보통 평행하다고 하면은 일치하는 관계는 제외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 표준형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의 비율이 다르다. 자, 얘는 비율이 다 똑같다. 이건 같은 직선이란 얘기죠. 이건 중등 개념입니다. 중2 개념이에요. 자, 이미지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 때 배우는 새로운 내용들, 이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라고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렇지? 표준형 주어졌는데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합쳤더니 0이 되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뭡니까? 수직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른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수를 취하시고요.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맞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곱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오케이? 한 문자로 표현한 거 중요할 겁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문제들이 많을 텐데,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미지수의 개수 줄이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고등 때 또 마르고 닳도록 쓰는 개념.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면 돼? 특정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 주어졌습니다. 일반형이 주어졌습니다. 일반형.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의 개수 제곱해서 y의 개수 제곱해서 합쳐주고서 루트 씌워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하고서 x 대신에 주어진 점의 x좌표, 그리고 또 b 하고서 y 대신에 y좌표 주어진 거 점 대입해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점, 특정한 주어진 점과 이것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아셨죠? 그리고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x1, y1 대신에 0, 0 넣는 거죠. 이해되죠? 좋아.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다른 개념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위치 관계는 저 평면에선 저 네 가지 관계밖에 없고요.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중등 개념입니다. 이것도요. 그냥 가장 짧은 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 밖에 한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렇지? 수직인 거. pH의 길이. 알았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를 또 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은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고정된 점이죠. 그리고요. 직선. 자,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이미 감이 오죠? 자, 일단은 K 나와 있고 미지수가요. K 나와 있습니다. K는 바뀔 수 있는 점이죠. 그치? 그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얘를요. 먼저 K로 한번 묶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X-5 하고 K로 묶어줄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3Y는 0 하고 묶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뭘 떠올리면 됩니까? 이럴 때는요. 뭐 떠올리면 되죠? 이 표준형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렇지? 그럼 어디예요? 유민아 어디야? 예? 어디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딥니까? 잠 안 깼어 아직? 예. 아니 나와 있잖아. 아, 나와 있잖아. 네. 좀 봐. 자 여기 보세요. 네. 얘 0으로 만드는 거 X값 5죠. 네. 그리고 K를 제외한 상수항 0으로 만드는 거 Y값 0이죠. 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X,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주어지면 일단은 고정된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가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쉬워. 맞지? 왜 쉬우냐? 자, 고정된 두 점 그릴 수 있어요. 맞지? 그리고 우리 점 P 반드시 지나는 점 구했습니다.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기울기의 최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기울기의 최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고요.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우리 문제로도 푼 적 있는 것 같아, 이건요. 근데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직선에서 X랑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하나 주어지면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딘지부터 파악을 한다. 중요해. 그렇지? 자, 다음 개념 또 넘어갈게요.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자, 원의 방정식 나왔어. 자, 원의 정의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원의 방정식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원의 정의가 뭡니까? 치호야, 원의 정의가 뭡니까? 점에서 일정한 거리 점들의 집. 좋아, 훌륭해. 완벽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x, y라고 생각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점 a, b가 있다고 합시다.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었죠. 어떻게? x에서 a를 빼주고 제곱해주고 y에서 b를 빼주고 제곱해주고 루트를 씌운 게 일정한 거리만큼 된다. 그걸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야? 중심이 a, b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무조건 표준형 바꿔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원의 방정식에서 핵심적인 건 뭐야? 보통 원 중심적인 사고를 해라고 했잖아. 원 중심까지의 특정한 관계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주어지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또 볼게요. 방금 이 내용 설명한 거고요.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중심의 좌표.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았지? 이거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맞죠? 반지름의 길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밖에 없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원 중심과의 거리를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연립해서 풀 수도 있다고 했잖아. 뭐 직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이고요. 1차 함수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 x, y를 포함한 2차 연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대입하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거의 드물어. 거의 없어. 그렇지? 중요한 건 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 얘기잖아. 반지름보다 작아, 거리가. 무슨 뜻입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 알았지?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 접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크다. 거리가 더 크다.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거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식 니네가 자주 까먹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잖아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아셨죠? 만약에 이동한 점에 그거는 보통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건 나중에 프린트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억납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y가 두 번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이거 대신에 주어진 점의 좌표 대입하면은 접선의 방정식 바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걸 써볼까?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이 나오는데 주어진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억나? x-a 하고서 x1 -a 맞지? 그리고 y-b 하고서 y1 그리고 b가 r제곱 이렇게 쓰면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그 원 위에서의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원리는 똑같아.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한 점 대신에 주어져 있는 점 대입하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뭐 원의 관계 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 위치의 관계 읽어보세요. 공통수 1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알았죠? 2차 함수는 그냥 마름 달총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내용도 볼게요.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일단 보니까 어때? A점, B점 주어져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변화하는 점이에요. 변화하는 점인데 뭔지 모르는데 이런 조건을 줬어. 맞죠? 그런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맞지?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치? 자, 그럼 해보자. 자, PA의 제곱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P점에서 A점을 빼줘서 제곱해 주고요. 그리고 이건 B제곱이네 그대로. 그렇지? 그리고 PB는요 A에서 1을 빼주고, 그리고 이것도 B제곱이네 똑같이. 그렇지? 이제 특정한 정리가 될 것 같죠? 자, 사실은 그냥 눈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써줄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고요. 이게 PA의 제곱이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게 10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뭐야? 얘네 둘은 사라지고요. 그렇지? 그리고 얘 더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더해주고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나오죠? 잠깐 여기 2가 빠졌네. 맞지? 그럼 뭐 준 겁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기회적인 훈련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니까 어때? 이거 뭐야? 변화하는 점이잖아. 변화하는 점인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3 아니에요? 어? 4가 아니라 3. 4가 아니라 4네요. 왜 그래? 참 들겠어. 그럴 수 있어. 연산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개념은 다 아는데 그 연산 실수 때는 틀리잖아. 맞지? 자, 어쨌거나 여기도 나와 있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나와 있네. 그러지 마. 무서워. 그러지 마. 진짜. 알았지? 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변화하는 점 A값, B값, X좌표, Y좌표인데 그 제곱의 합이 이거랑 같다고 나왔습니다. 얘는 사실상 원의 방정식이죠. 맞지? 중심이 원점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x, y로 주어졌지 않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똑같아. 나와 있잖아. x 대신 a 들어간 거고 y 대신 b 들어간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뭐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거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문제가, 잠깐만, 까만색 어디 갔어? 자, 좌표평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걸 a, b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3, 마사야? 3, 한 이 정도? 마사 한 이 정도? 자, 3,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변화하는 점인데 이 점에서부터 3, 마이너스 4로부터 거리가 최대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떠올려야 돼요? 일단은 요 거리를 구해야겠죠. 이 거리를 구해야겠죠. 근데 사실상 구할 필요도 없죠. 거리 몇이라고 나옵니까? 예빈아, 뭐라고 나옵니까? 5죠. 그치? 뭐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세수 기억하라고 했어요. 3대 4대 5, 13대 12대 5 이런 거. 딱 내가 4개만 기억하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최대 몇입니까, 유민아? 지금 저냐? 왜 그래? 진짜 들어. 자, 봐봐. 2점에 있을 때가 최대가 돼요. 화면 봐봐. 2점에 있을 때가, 여기가 최대가 된다고요. 맞지? 그럼 우리 뭘 떠올리면 돼?
이만큼의 거리는 5고요. 이만큼의 거리는 2잖아. 그럼 최대는 몇이다? 7. 그래, 고맙다. 알았죠? 자,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밑에도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니네 많이 힘들게 하는 내용인데 도형의 이동.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 맞죠? 개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응? 그냥 완전히 마스터를 해가지고 어떤 좌표 평면의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 계속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평행 이동은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y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동해가지고 평행 이동인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요? 점의 평행 이동은 이동한 만큼 더해줬죠? 맞지? 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은요, 도형의 방정식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대부분 이거면 끝납니다. 그쵸? 어떻게 기억하라고? 점은 더해주고 도형은 빼주라고요. 그렇죠? 사실 같은 원리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대칭 이동은 뭐냐?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어떤 이미지인지 떠올리려고 했죠?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반대로 접은 거야, 그냥. 맞지? x축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똑같이 만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x축 대칭 이동이다. 그럼 x가 아니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y의 부호 바뀌는 거예요. y축 대칭 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y 대신에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원점 대칭 이동이다. x, y 둘 다 부호 바꿔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이런 직선의 대칭 이동이다. 나중에 이거 뭐에서 중요해졌습니까? 기억나니? 우리 기말범위에 있는 거. 역함수. 맞죠?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그 대칭 이동이다. 그럼 x랑 y랑 위치를 바꿔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바꿔준다. 어떻게 한다고요? x와의 위치 바꿔주고 둘 다 부호도 바꿔줍니다.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요. 아셨죠? 자, 근데 그것이 대칭 이동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x 대신에 무엇을 똑같이 대입해야 되는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적어줘야겠네. 여기 없네. 프린팅 개념이 없네. 자, f 하고서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하느냐? a, b에 대해서 점 대칭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a, 0 아니다. a,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x는 a라는 직선 아니면 y는 b라는 직선 대칭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일단은 대칭 이동한 도형이 뭔지 몰라. f, x 프라임, y 프라임 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대칭 이동한 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 x 플러스 x 프라임을 절반으로 나눠준 게 a가 나와야 됩니다. 중점이란 얘기죠. 그치? 또 절반 나눠줘야 돼요. y랑 y 프라임 합쳐준 게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좀 할게. 자, 얘는 x는요 2a-x 프라임 하고 넣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2 넘겨주고서 x 프라임 넘겨준 거잖아. 그리고 y는 2b-y 프라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은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사실상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원리고요. 맞지? 근데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2배 해주고서 빼주면 돼요. 2배 해주고서 빼주면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갑시다.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 니네 이거 어려워하지? 맞지? 자, 이것만 봐도 기억이 나죠? 나 어떤 방식 풀라고 알려줬습니까? 어떤 방식 풀라고 알려줬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봐야 됩니다. 미쳤죠? 어떤 방식이라고요? A에서 P를 간 다음에 Q를 가고 B를 가는 형태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고요. Q는요, Y는 X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A', B' 설정하고요.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고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줍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이거 문자를 뭐라고 표현하지? X축 위의 점 P를요, 그냥 P, 0이라고 할게요. 가능하죠? 그리고요, Y는 X 위의 점을요, Q, Q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최소가 갖는다고 했잖아. 사실 뭐. 자, B점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 A점부터 먼저. A점 어떻게 해준다고?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줬으니까 뭐가 됩니까? 0, 뭐 돼? 마이너스 4가 되죠. 맞지? B'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줬다고 했으니까 X랑 Y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죠. 3,5죠. 그럼 사실상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의 최소값이 됩니다. 아셨죠?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지? 자, A에서 X축 위에 점을 간 다음에 Q를 갔다가 B를 간다고 했잖아요. 맞지? 복잡하지? 그냥 방금 표현한 것처럼 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이 두 점 사이 연결한 거.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같고요. 맞죠? 그리고요, 요 거리도 같기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먼저 순서를 써줍니다. 순서를 써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보다 앞에 있는 거 대칭 이동 시켜주고요. 이거보다 앞에 있는 거 대칭 이동, 딱 직전에 있는 걸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장난 아니야. 뭐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별게 다 있어. 알았지? 화이팅. 응? 잘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 단거에 적용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럼 넘어갈게요.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자, 이제 집합 나옵니다. 집합.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집합 나와요. 자, 집합의 정의, 원소,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호들은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또 뭐 기본 개념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넘어갈게요. 그리고 원소 나열법 나오고요. 원소 나열법 다 나열한다는 소리죠. 뭐 반복되는 규칙이 있을 땐 점점점 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조건제시법은 좀 어렵게 복잡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았잖아. 맞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다음에 X 하고서 바로 구분 짓고 X 바 하고서 X의 조건에 설명을 하죠. 말로 쓸 수도 있고 부등식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었잖아, 그치? 그것을 해석하는 게 집합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빈 이해됩니까?
잘 기억나지, 그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원소가 몇 개 안 되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하는 것도 빠른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뭐 참고진 문제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개념은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기호 모르는 친구 없죠? 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오케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빵개죠? 맞죠? n 하고서 괄호 하고서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것까지 개념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서로 같은 집합의 조건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이 경우는 집합 A, B가 서로 같은 경우밖에 없다고 했죠. 맞지? 가끔 원소로서 어떤 미지수가 들어간 원소들을 준 다음에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관계 줄 때 많죠? 그치? 같다, 같지 않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 부분집합은 뭡니까? A가 B에 속하지만 A랑 B랑 같지 않은 거. 그렇지? 이거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 왜 이렇게 세는 거라고 했죠? 특정한 원소 뭐 A1 그리고 A2 또 A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경우가 어떤 경우 있다고 했어?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마다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마다 얘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국 뭡니까? 이게 세제곱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그럼 한 개 빼주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그럼 하나 더 빼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특정한 원소 P개를 갖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제외하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무조건 다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원소 다 빼고서 지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근데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여집합 개념이 있었잖아요. 여집합 개념. 그치? 예를 들어서 A의 원소를 뭐 두 개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지? 이거 문제를 좀 설정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사건을 봐야 되는 거. 알았죠?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건 문제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집합의 기본 개념들은 정의만 알면 할 수 있고 부분집합 개수 세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니네가 가장 힘들어한 부분은 뭐, 자, 이게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제식으로 표현된 거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또는이라고 나와 있는지 그리고라고 나와 있는지. 알았지? 또는이면 합집합, 그리고면은 교집합. 또는은 이거나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A에도 속할 수 있고 B에도 속할 수 있고 A, B 둘 다 속할 수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적어도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죠.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라는 얘기는요, 이고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한다는 소리죠. 그렇지?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먼저 그리면서 집합 A엔 속하지 않는 원소, 벤 다이어그램에서 바깥쪽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맞지? 그리고 차집합은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랑 달라요. 이건 사실상 같은 표현 여러 가지 있었잖아. 기억나죠?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그 원소 그 집합 자기 자신이 되고요.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맞지? 전체 집합과의 관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오케이? 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또 자, 자기 A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르고 탈톡 쓰는 거, 이 개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부호가 같을 때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분배법칙 중요하지. 분배법칙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두 개의 합집합과 밖에 있는 거에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교집합 기호를요, 각각에 대해서 분배해주고 원래 가운데 있던 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맞죠?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응?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이죠. 그치? 자, 드모르간 마찬가지면 드모르간 괄호 해놓고서 밖에 여집합 표시가 있으면 드모르간 쓰라는 그냥 기호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각각에 대해서 여집합 씌워주고요. 응? 근데 만약에 원래 안 했던 게 여집합이야. 그럼 뭐 쓰면 됩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호 반대로 바꿔줍니다.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드모르간 잘 쓰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많이 흔하게 나오는 내용이잖아. 합집합을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 방식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 A의 개수와 집합 B의 개수를 합해준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줬죠. 그치? 자, 그러면 그 개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우리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교집합은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빼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합집합이 최소가 되려면은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어야겠죠. 근데 교집합의 최대는 집합 A와 집합 B의 둘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적은 쪽의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 맞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같이 볼 거예요. 이건 영역으로 나눠 생각하는 게 좀 좋습니다. 맞죠? 이거에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다른 표현이 또 있거든요. 이거의 다른 표현이. 나중에 문제 풀면 설명할게. 오케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개수 세는 거 넘어가고. 자, 문제를 또 봅시다. 자,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집합 A, 집합 B 주어져 있는데 이건 그냥 그림 보면 설명할게요. 벤 다이그램 이렇게 안 그렸나 밑에서? 안 그렸네. 아이 참. 자, 이것만 기억을 합시다. 요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 나오면은요, 이 경우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문제에서 표시되어 있습니까? 약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차집합이 속해야지만 합집합이 같은 방식이 됩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는 문제는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고요. 그치? 그럼 집합 C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원소 다 나올 겁니다. 아셨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내가 잠깐만